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나 못 받아들여 이래가지고 결국은 법정 에서 지금 이제 가려지게 됐죠.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징계는 정당하다. 정직 2개월. 그거조차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막 먹니를 부리더니 결국 법원에 의해서 심판받았습니다. 참 뒤늦은 바로잡기지만 그나마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다행인데, 근데 이 판결문을 제가 직접 구해서 읽어보니까 언론이 좀 주목하지 않은 이 판사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내용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이거 대부분 언론들이 다 놓쳤어. 윤석열에 대해서 그동안 좀 감춰져 있었던 내용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뭔지 짚어드리고,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또 요 며칠간 좀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국민의힘이 또 어떤 흑색 선전을 퍼뜨렸는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갈라치기 하면서 진실과 가까운 정보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방송 후원 계좌 괜히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로 여러분 인사 좀 해주시면 제가 커피값 아깝지 않게 커피 마시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주님들 몇 개 계시죠? 유별난 아빠 그 지역에서 만드시는 거 요거트, 이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산삼, 장내삼, 이것도 많이 좀 사주세요. 구매 링크는 링크 상단에 고정 댓글로 항상 올려드리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도 많이 애용해주세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양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딸하고 너무나도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된 가정이었죠. 난 부록한 데 서가서 북의 요건을 빼앗기고 안 오겠다고 아무리 그랬지만 끝내 도망칠 수 없이 여기 잘못돼서 완 사람이다. 난 고향에 보내달라.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너 간첩 임무 받고 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 한 장만 써라. 너 그거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해합통신,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 탈출, 공문서 위조, 피고인 김여희.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자유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 딸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강경히 호소합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 탈북자 아닙니다. 너도 왜 탈북자라고 평양 그래? 시민이에요. 평양 시민. 이거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내쫓으시겠어? 한 번만 내고 나서 한 번만 만날게요. 예쁨아,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 엄마, 나 많이 보고 봐, 엄마. 엄마, 제발 건강하고 나오라요. 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광고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네.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신작, 그림잡고, 네. 이것과 관련된 광고 삽입해 드렸는데, 이 영화는 허재영 기자가 한겨레에 있을 때 발굴했었던 그 안타까운 평양시민 김연희 씨의 사연이 영화화 된 겁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로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최초로 노미네이트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이승준 감독, 저랑 아주 친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영화가 이제 새롭게 개봉을 하는데 제가 좀 광고를 좀 맡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국가보안법의 참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이게 남한에서 이 김연희 씨 안타까운 사연은 잘 모르는데, 이게 사실 해외에서는 굉장히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계인들에게 참 부끄러운 참 어떤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김연희 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화도 좀 많이 봐주시고, 이승준 감독과 허재영 기자 또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광고가 길었네요. 자, 방송 진행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직할 때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징계위에 회부가 되어서 결국 정직 2개월을 받았죠. 이것도 부족한데, 나 이거 못 받아들여 해가지고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냈는데, 결국, 저 얼마 만에 이게 판결이 나온 거야. 하여튼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6개월 넘게 심리를 해가지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정당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은 이제 여러분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참 오래도 걸렸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요런 그 보도만 보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을 텐데, 제가 이 판결문을 직접 살펴봤더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어. 언론에서 좀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판결문을 좀 직접 보면서 좀 이걸 짚어드릴게요.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그 판결문 직접 구해온 거거든요. 여러분, 판결문 직접 우리가 볼 일이 흔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직접 가져왔는데, 여러분 좀 같이 조금만 좀 봐주세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거든. 뭐냐면, 일단은 이제,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원고는 이제, 윤석열 쪽이 되겠죠. 윤석열이 뭐라고 청구했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요거는 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죠. 근데 허재영 기자는 뭐에 이제 주목해달라, 이런 거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판결문이 이게 몇십 쪽짜리 돼요.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 어떤 채널 A 수사 방해하고, 그리고, 판사 사찰, 이런 거, 그런 거 왜 하냐. 이런 거 잘못됐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야. 이런 거 왜 보고받고도 중단 안 시켜. 이거는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잘못된 행위야. 이거를 다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그래가지고, 정직 2개월 처분 정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 보도에 좀 강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뭘 좀 보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이 재밌는 내용이 담겨 있네.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그 채널A의 어떤 그죠? 검언 공작, 그것과 관련한 어떤 파문이 이제 터져가지고 한동훈 막 감찰하려고 하니까 한동훈이 제대로 감찰 못 받게 감찰 피해가도록 윤석열이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렸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그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더라고. 야,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글자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겠죠. 제가 이걸 좀 강조해 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자 보세요.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써 있네. 이 AT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게 대검 형사부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써 있어. 한동훈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실을 보고받았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대검의 형사부장이 이번 그 행정법원에 나와가지고 심리 때 나와서 이런 진술을 했네. 뭐라고 했냐 보세요. 진술인이 압수 사실을 보고하자 원고는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 총장실을 나오면서 차장검사와 원고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서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대검 형사부장이 검찰총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보고를 한 거야. 윤석열은 그때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거 무슨 인권부에 배당하고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일체 제가 보고도 안 받겠다 했는데 사실은 보고를 다 받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총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동훈이 휴대폰을 빼앗겼대. 물론 그걸 디지털 포렌식을 못해서 지금 휴대폰 내용을 못 보고 있지만 어쨌든 압수됐다라는 소식을 전한 거야. 보고를 받았어 뒤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때 보고를 받으면 윤석열 총장이 왜 이런 걸 나한테 보고하고 그래? 보고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한동훈이 휴대폰을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차장검사랑 윤석열 총장이 둘을 마주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을 대검 형사부장이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요런 내용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어. 와, 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이 휴대폰 뺏긴 거랑 윤석열 네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벌벌벌 떨고 그래?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작년에 박은정 감찰관이, 감찰 담당관이 언론에 깐 게 있어. 작정하고 뭐냐? 감찰을 해봤더니 한동훈 검사장이 작년 2월 그러니까 채널A 사건 터지자마자 그때부터 4월까지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매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로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한 내용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 보도. 아니 김건희 씨랑 한동훈이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왜 둘이 전화하거나 문자하고 그래. 그거는 뭔가 뒤에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윤석열이 부인폰을 활용해가지고 한동훈이랑 엄청나게 전화통화하고 문자를 한 거지. 채널A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래가지고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통신 조회만 나왔지 도대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감찰 담당관도 못 밝혀낸 거야. 그러면은 누구의 휴대폰에서 그걸 찾아야 되겠어요? 한동훈의 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휴대폰을 뺏기는 순간 정확한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윤석열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목격담이 판결문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강조해가지고 보도한 언론이 거의 없어. 내가 한겨레 말고는 보도 못 봤어.
윤석열 총장 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 되자 벌벌 떨었다. 이걸 보도한 곳이 없어. 아니 분명히 국민한테는 이 감찰과 관련한 온갖 과정들 자기 보고 안 받겠다고 했는데 보고 다 받았는데 심지어 벌벌벌 떨고만 있었다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판결문을 직접 다 봐야 돼. 예, 이게 언론 보도만 보면 언론들이 왜 이렇게 핵심을 못 보나 몰라. 이걸 보도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제목도 틀렸어. 보세요. 이렇게 건조하게 보도하면 안 돼. 윤석열 징계가 정당하다. 이것도 물론 맞는데, 그럼 정직 2개월 처분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게 봐준 거잖아. 그죠? 예. 근데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 자,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예?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운 정직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이, 예?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아니다. 죄송해요. 맨 첫 줄부터 읽어보자. 결국 제3 징계 사유를 제외한 제1, 2 징계 사유만으로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 판사 사찰 문건 만들고 채널 A 그거 막 그 감찰 그 사건 한동훈 감찰 막 방해하고 막 이런 거, 이런 행위를 한 것만 갖고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데, 근데 어떻게 정직 2개월의 요 사건 처분 받았다고, 사회 통념상 너무하다, 징계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말한 거냐면, 윤석열 징계가 정당한 걸 넘어서서 정직 2개월은 너무 봐준 거야, 면직 이상을 시켰어야지, 이렇게 판결문에 써놓은 겁니다. 에? 아시겠어요? 그냥 건조하게 징계가 정당하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정직 2개월 너무 약해, 그 이상의 면직도 가능한데 왜 안 했어, 요런 내용들로 판결문이 써 있었던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대부분 언론들이 강조해서 보도를 안 했어,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예. 첫 번째, 윤석열이 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 보고받자, 예, 벌벌벌 떨었다는 거. 이 자식 진짜. 그리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졌어야 되는데 정직 2개월밖에 처분이 안 나왔다. 예, 요렇게 판사가 매우 비판적으로 써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얘기가 다 맞았던 거야. 자, 윤석열 징계 판결문을 직접 한번 읽어보면서 무엇을 강조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지, 예, 허재 기자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보도도 어떤 기자가 어떤 눈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재 기자가 조금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은 제가 못해요. 저도 바쁘고 다른 취재할 거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보도들 중에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들,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들을 제가 뉴스 백브리핑 해드리는 거예요. 시사바리스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네, 한림대에다가만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다른 3개 대학에도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국정감사의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참나.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가 있는데, 한림대 말고 안양대에도 이걸 냈는데 이것도 허위 이력으로 밝혀졌대.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이 사람이 안양대 겸임교원에 지원하면서 영락고에서 내가 미술 교사를 했다라고 경력을 기재했거든요. 근데 영락고에다 물어보니까 여기서 일한 적 없는 분인데요, 이랬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일했어?
확인해 보니까 영락 여상 강사 근무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상업고등학교에서 가르쳤다라는 거는 조금 영락고가 아니고 영락 여상 이러니까 뭔가 좀 급이 떨어진다라고 스스로 봤나 봐. 그래서 그거를 부풀려 버린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한림성심대 시간 강사 경력을 숨기고 나 한림대에서 시간 강사했어라고 속인 거잖아요. 예전에 서일대인가 어딘가에다가 이제 제출할 때. 한림성신대는 2년짜리 전문대고 한림대는 4년제 종합대학이거든. 그래서 한림성신대 시간 강사 경력을 4년제로 부풀려가지고 한림대에서 강사했어요. 이렇게 부풀린 게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말고도 또 고등학교 경력도 이렇게 강사 경력도 부풀린 거야. 영락 여상에서 강사 근무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락 여상에서 근무해놓고는 영락고라고. 야, 이거 영락 여상 학생들 이거 얘기 들으면 진짜 열받겠다. 우리 학교가 왜 뭐가 어때서? 네, 참나. 그리고 서울 대도초등학교랑 서울 광남중학교 여기는 아예 근무한 적도 아예 없어. 그런데도 서울대 강사 지원 이력서에다가 저 서울 대도초랑 서울 강남중에서 근무했었어요. 라고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야. 뭐 인생 전체가 다 가짜야, 이 사람은. 응? 저는 이 사람이 2021년 판 신정아가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이 사람 다 경력이 다 가짜야. 신정아가 윤석열 부인이 돼가지고 나타난 것 같아, 10년 뒤에. 안 그렇습니까? 야. 근데도 세상이 별로 놀라지도 않아. 워낙 더러운 집안이니까, 더러운 새끼들이 더러운 짓 했네라고 그냥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진중권 씨, 가짜 표창장에는 3년 내내 입에 개거품 물고 싸우면서 왜 가짜 이력서를 쓴 부인, 이런, 학자 같지도 않은 이런 인간들한테는 왜 분노를 안 해? 진중권 씨. 아이고. 그러니까, 진중권 씨의 이 선택적 분노가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그 사람이 무슨 공정과 정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떠든 게 아니라 그냥 조국한테 대한 열등감 때문에 저렇게 떠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응? 윤석열 씨, 사과라도 좀 하세요, 부인 대신. 조국 장관은 어쨌든 부인이 한 일이지만 본인이 사과라도 했잖아. 왜 윤석열 씨는 사과조차도 안 해? 이런 어마어마한 게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